을사년이 이제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이렇게 써요. 을사년. 그래서 이게 2025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을사년에 요걸 간지라 그러죠. 그래서 을사년에 그 이제 구군을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심리가 이제 이게 어린애 같아. 응? 생각이. 물론 이제 70%가 그렇다는 얘기죠. 30% 식상 속에는 30%가 인성이 들어있어요. 어른의 기질이. 근데 지금 백성들이 이 어른들이 깨어난 어른들이 생각이 어린애 같아. 70%가. 물론 이제 모습은 어른이니까 이제 30% 이제 어른 구실을 하고 있죠. 지금 요게 지금 우리 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백성이라 그러죠. 또는 국민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게 생각이 이렇다는 거야. 요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제 현실은 이래. 현실은 화는 돈이죠. 그렇죠? 이제 현실은 보이지 않는 음의 돈이라 그랬지. 물길. 그래서 이 돈의 문제가 일어나는 해라고. 사실은 이 백성들이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이 돈과 생각은 어린애 같아. 이제 이 전부 다 이 돈을 어떻게든지 응? 지금 이 어린애 수중에 돈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애의 마음이 돼가지고 이 돈을 갈망하는 거야.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현상이야. 이게 이제 근데 그러면은 을사년이 언제 또 있었어요? 을사년이 뭐 많았지. 60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니까 약 120년 전에는 1905년이라고 을사년이. 그래서 이제 오늘 1905년을 한번 찾아보자고. 과거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905년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런 게 떠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위키가 이제 통계로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좀 정확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키에 보니까 이런 게 떠. 그래서 이제 위키를 좀 보자고. 이제 을사조약이 뭔가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이제 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읽으세요. 을사조약 해가지고 1905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국권을 박탈하기 위해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카스라 태프트 밀약이 있었다. 메모랜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는 없고 쪽지만 해서 쪽지를 갖고 대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일명 메모랜덤 회의라고 그러죠. 1904년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 제국이 1905년 7월에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이제 을사조약까지 이르게 됐다. 이게 11월 17일 날 그러니까. 그래서 쭉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이제 묘한 거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 여러분이 이제 시험 잘 보라고. 야, 참 국사를 시험을 보다니 이게 어떻게 망조도 이런 망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러일 전쟁이니까 지금은 무슨 전쟁이야? 러시아가 다시 이 시대에 살아났죠. 러1이 아니라 러5 전쟁이죠. 그러면 일본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2025년, 120년 만에. 120년이죠. 러일 전쟁. 끝난 건 1905년이니까 요거는, 갑진이죠. 갑진년에, 그리고 이제 을사년은 지금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그럼 한일의정서, 이런 걸 맺었다고. 한일의정서. 그 전에 요걸 한번 볼까요? 요런 지도야, 요게. 요런 지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가서 이 지도를 잘 보셔야 돼. 이 지도 중요합니다. 이 지도 때문에 강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정서라는 것이 있어. 이것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하늘이정서.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1904년 1월 대한제국 황성이라는 것은 황제가 있는 성이죠. 그렇죠? 이제
한성 또는 한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역사 공부사 한 사람들은 알 거야. 한성과 한양은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일단은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뒤, 이거 잘 보세요. 황궁이니까 뭐 황제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죠. 이게 몇 년도야? 한일이정서가 1904년. 요걸 일명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협약을 맺었어? 6개 조약의 한일이정서를 맺었는데 왜 맺었어요? 이제 중립국을 선언했어요. 여기 저 대한제국이.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 반대했죠. 그러니까 러시아랑 싸우는 중에 이제 일본군이 황성을 공격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뭐 이런 게 한일이정서야. 그 다음에 한일이정서는 1904년 2월달이고,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읽으세요. 일명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야.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그 한일의정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황궁을 점령한 뒤 이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차지한 다음에 이제 외교에 관한 이제 이 고문을 이제 외무대신, 그때 외무대신이 누구였어요? 여기 나오네. 윤치호. 외무대신 윤치호 대신 하야시 곤스케가 전권 공사로 와가, 요거는 없는 문서예요. 와가지고 이제 외국인을 꼭 한 명 초빙해가지고 윤치호라는 사람이 외국인과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따라서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이 전초 조약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1905년이 외교권이 박탈당한다고 입시에서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해. 요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야. 요거 1905년에 1909년 사이에 화폐정리사업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화폐를 정리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때 백동화와 엽전을 정리했다 그래. 백동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한제국의 돈이죠. 백동화가. 요것을 이제 엽전은 뭐 조선 때부터 썼다 그러니까 엽전은 존재했어. 우리로 말하면 동전이죠. 그렇죠? 백동화가 있어요. 요 백동화를 이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 은행이 있어. 이때 일본 은행이 일본 제1은행이야. 요게 중요해. 그러니까 제1은행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요거는 1874년에 만들어가지고 언제 망한 거야? 해체가 된 거. 망했다기보다도 이 1971년이야. 요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1873년에 설립해가지고 1차 대전, 아니 2차 대전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1971년도에, 이때는 박정희 정권 때죠. 유신하기 전입니다. 유신은 1974년에 했으니까 10월 유신이라고. 그러면 197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해. 이때 일본의 국립은행이 이제 이때 해체되는 거야. 자, 해체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분할 합병을 거듭하여 2014년 미즈호 은행으로 일부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고 통제라는 것이 중요해. 요거. 자, 전고 통제가 뭐예요? Authority Control. 이게 뭐야? 요거 보면 알아요. 프리드리히 2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예를 들어서 2세를 프리드리히 2세가 둘이 있다는 거야. 이름은 똑같은데 하나는 신성 로마 제국, 하나는 이렇다는 거야. 또 다른 이름이지만, 요건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고,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대상이야. 쉽게 말해서 마크 트웨인과 세뮤얼 랭원 크레멘스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요런 걸 갖다가 전거 통제라 그래. 혼란을 갖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뭘 했죠? 조금 아까 화폐정리 사업을 하면서 들어왔네 벌써. 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끝에 아까 뭘 했어? 은행을 했죠. 은행 어디 갔어?
요 은행, 일본 제1은행, 요걸 클릭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제1은행이 1971년도에 해체되는데, 그냥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분할 합병을 했다는 거야. 그 미주은행의 일부로 나와 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왜 나오냐고. 이걸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친하만 하지. 자, 전고 통제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와. 미국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의 정체를, 지금 정체성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특히 금융에. 자, 이런 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금융이 중요하잖아요. 자, 화폐정리 사업이 1905년서부터 1909년까지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야. 드디어 이제 지금이 2025년 아니야. 120년 전에 을사년에 역시 을사조약을 맺었어. 을사조약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을사조약은 뭐야? 문자 그대로 뭘 뺏기는 거야? 외교권을 뺏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한론이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영일동맹을 거쳐서 결국은 목표를 일본이 이제 러일전쟁도 이제 거의 승리를 이끄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를 외교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 여기 뭐예요? 원을 그리죠? 원을 그리면 뭐야? 여러분 우길승천기가 일본 국기가 원 아니야? 이렇게 가운데 뻘겋게. 어떻게 보면 이거 일본 국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원 아니야, 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914년에 120년 전 을사년에 이런 지도가 완성했다는 거야. 그럼 이 지도가 상징하는 것이 뭐야? 여러분 일제 이런 거 잊어먹으시고 역사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 사령탑이야. 그럼 이 사령탑의 핵심은 뭐야? 아까 이 화폐 얘기했잖아요. 은행 얘기했잖아요. 1971년까지도 그 은행이 존재하고 아까 전고 통제라 그랬잖아요. 같은데 이름이 마크 트웨인이 이름이 다른데 사실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이 박인수면은 사실은 박인 걸로도 유명했어요. 제가 역사 한참 할 때는. 그래서 인걸 선생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인걸이나 인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걸이 사실은 활약을 했지. 그렇죠? 잘 들으세요. 지금 아까 은행도 사라졌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된 명사가 뭐가 나왔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나왔다고. 그러면 금융은 이 땅엔 뭐야? 여기는 핵심이 여기 모든 거 돈 없이는 안 되니까 뭐라는 거야? 미국하고 뭐라는 거야? 아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유대라 그러잖아요. 미국도 뭐라 그래요? 미국도 뭐라 그래? 독점 금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라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요거를 저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야? 앵글로 저펜이라고. 이스라엘도 미국도 히스패닉이지만 물론 히스패닉도 있지만 화이트맨 아니야. 그래서 앵글로 저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 자, 지금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저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뭐 혼자 시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은 제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거야. 자, 그러면 2025년인데 120년 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고 을사조약의 핵심은 요 지도라는 거야. 요 지도는 유대 자본, 이스라엘과 미국도 거의 다 유대인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것은 미국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미국, 특히 이스라엘은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했고 우리도 1948년 8월 15일 날 뭘 했어? 정부 수립했잖아요. 진정한 독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자, 미국의 힘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1905년에도 아까 가스라 테프트 조약, 메모랜덤 조약이라고 그랬죠. 그 이후로 요렇게 외교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은 뭐야? 끝났다는 거 아니야. 내부적으로. 그러면 요거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뭐야? 은행을 점령한 사람이 진정으로 점령한 거 아니야.
그러면 유대자본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이미 요걸 유대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리먼 사태 때 유대자본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고 무슨 자금하고 합쳐졌다 그랬어? 코리아 자금하고 합쳐졌다 그러면서 만화도 보여드렸지. 그래서 유심히 만화를 본 사람은 그 만화의 의미를 요 지도를 갖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역사의 본체를 봐야지 맨날 스타일만 보다 보면은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빙산만 보면 빙산 밑에 숨어있는, 거기에 숨어있는 화폐의 흐름을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화폐가 꽁꽁 묶여 있다고. 이게 안 풀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언제나 밑에서 샘물처럼 화폐가 보이지 않는 돈이 끊임없이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이 거의 마비된 상태야. 그래서 돈이 한 군데에 몰리고 있는데 그 한 군데에 몰린 돈이 지금 썩어 문드러졌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 돈 주인이라고 나타난 그 사람이 그 돈을 못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미국 선거에도 움직이려고 그랬어. 어마어마한 광고를 뿌렸는데 예전 같으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광고를 했으면은 그것이 다시 몇 배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력들이 돈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꽁꽁 묶여 있는 거야. 1905년서부터 을사년 120년 전에 을사년서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지네들이 갖고 있던 이 독점 자본이 지금 꽁꽁 묶여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서민은 어려운 거야. 지금 돈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거는. 그리고 돈 있는 애들은 어떻게 무너져? 급격하게 무너져. 망하면은. 큰 회사일수록 망하면은 쫄딱 망해요. 그래서 뭘 해? 자살을 하는 거야. 슈사이드. 자살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절단이라고 그랬죠? 이 앞으로 이런 자살이 지금 앞으로 이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일수록 책임감을 느끼는 인간이라면은 자살을 하게 돼 있어. 그러나 자살 안 하죠? 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애들은 절대로 책임감이라는 것이 뭔지 모른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다음에 1907년 요때는 이제 요게 헤이그 사건이 일어나죠. 정미칠 조약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 군대 해산이야. 이게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데 잘 보라고. 1907년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해산시켜요. 순종이. 여기 뭐야 아버지가 퇴위하죠. 헤이그 사건으로. 그 다음에 바로 순종이 올라와서 무슨 짓을 해? 군대를 해산하는 거라. 순종 때. 그래서 이 순종 때 군대가 해상되는 모습이고 이렇게 그려놨어. 여러분 이 그림 내가 너무 많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그럼 이거 어디서 일어났다고 그랬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확신했다고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 여기 인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림이. 이거 흙이라냐. 아 이거 그림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다른 인종이 싸우고 있잖아요. 모자도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블랙맨 아니야. 어? 새카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인종이 오색 인종이 전투하고 있는 것이 남대문 전투라고. 그래서 이건 아메리카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지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을사년 뭐가 돼 있다 그랬어? 을사년에 뭐가 돼 있다 그랬어? 지금 이게 국민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 어린아이가 아이라 아이. 어? 아이야. 그냥 아이야. 사탕 들고 있는 아이라고. 이거 뭐냐고 이게. 이게 뭐냐고. 노인이고 뭐고 좀 아이가 돼 있어요. 근데 아이가 무슨 아이가 돼 있어? 멍텅구리 아이가 돼 있는 거야. 멍 해가지고 지금 뭐냐고 이게. 이게 그 역사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중심을 잃어버린 거라. 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거 재밌어요. 어? 이런 거 좀 보라고. 재밌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어?
나라를 빼앗겼는데 뭐가 재밌냐 또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니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거 보세요. 여기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고. 지금 금융의 흐름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갈라치게 있어. 아까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국 지도 보면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특히 조지아주라든가 특히 미시시피 그 다음에 그 캔서스 아칸소스 이런 데를 참 보라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보여드린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종 비슷한 사람도 보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이제 1904년에 지금서부터 120년 전에 이미 이 독점 자본은 움직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2020년서부터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2025년 아니야. 2020년서부터 2025년 이 5년 사이에 지금 이미 끝났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야 돼. 누군가가 이제 돈 주인이라고 하는데 나타나야 돼. 이걸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에 관한 책을 썼어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수없이 얘기했어요. 코리아 이게 존재했다고. 실제로 코리아가 여기 뉴욕 쪽 있는 데 아니야. 여기 이쪽에 코리안이 존재했어요. 여기 이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쇼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도 이게 지금 이 지도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제가 저는 이 지도가 가짜 지도라고 끊임없이 강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도 믿질 않으니까 이거 가짜 지도라고 하는데, 아니 천하의 토인비가 만든 지도인데 네가 뭔데 이걸 가짜 지도냐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지도라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가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소용없고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조차 의미가 없어졌어. 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에 또 모든 승진 시험에 역사가 돌아가는 바람에,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책 이번에 낸 겁니다.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등록을 해서 며칠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1627년서부터 코리아입니다. 이거 한반도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1875년도까지 존재했던 나라야. 그러니까 1627년에 소위 말하는 나라가 서가지고 1875년에 그 대한제국이 코리아가 망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해놨어? 토인비가 이렇게 해놨다고. 토인비는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이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는 뭐야? 무슨 엠파이어야? 차이니스 엠파이어라고. 이거는 차이니스 엠파이어는 뭐라 그랬어? 영연방과 다름이 없다 그랬죠. 이건 만추리아가 존재한다고. 그리고 여기 차이나라고 있고 여기 인트라뮤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1627년서부터 1875년까지 코리아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게 아니라고 계속 여러분한테 했는데 이제 제 말을 믿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믿으셔야지. 이것도 안 믿고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또 이 깃발은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1871년에 이거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신미양요라고. 그때 미국 깃발에 이게 있어요. 1870 코리아라고 있어. 그러면 이 미국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미국,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US, 아메리카죠. United States of America야. 그 다음에 차이나 있잖아요. 그 군부라 그랬잖아요, 둘 다. 그렇죠? 이 차이나의 군벌 유명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군벌을 모르고서는 중국 역사를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USA하고 미국하고 차이나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청일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틀리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1871년에
이때 신미양요는 조선하고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오는 깃발에 뭐가 있어요? 코리아가 있잖아요. 영어로. 그러면 이 코리아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마지막에 이런 걸 넣으면서 책을 마무리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이제 뭐 코리아 1627년서부터 1875년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1872년에 이 조선이랑 싸울 때 신미양요 때 미국 깃발이라는 거. 그러면 미국이 군부라고 생각하면 코리아는 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